있어서 진짜 날씨가 왜 이래? 머리 다 이쁠 뻔했어. 아니 어제는 추웠는데.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추웠는데. 나 어제 저녁에 한침되네. 날씨가 어제 술 많이 어? 어제 술 많이 먹었어요. 왜 다 나한테 이걸 물어보는 거지? 어제 도대체 무슨 일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 아 어제 도훈이 형이 그 가자 하고 술을 마시러 왔습니다. 단지게 들었어요. 집이 너무 편하고. 팀비어 편해. 네. 근데 이게 같은 네트워크라서 그런 건지 그걸 잘 모르겠어. 다른 데서도 돼요. 너 예를 들어서 노트북으로 커피숍 가서 다 돼요. 아, 와이파이로 연결이 되는 거구나. 지금 그게 더 컴퓨터일 거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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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컴퓨터 켜놓고 나온 거야? 뭔가 그게 있어. 이거 왜 점수하는 거야? 아 이거 그 수강식 나가면 정신 진체로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거 파일 위치가 없으니까 또 들어가서 다시 링크 건넜다는 거. 네. 링크 건넜. 근데 어차피 한 폴더에다 넣어놓고 하나만 링크 재설정하면 다 알아서. 아 그래요? 한 폴더로 넣어놔야 돼 대신에. 다 왔으니까 한번 볼까요? 우선적으로 저번 주에 갑자기 급한 사정으로 수업을 못하게 된 거, 그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좋았지. 솔직히 얘기해서. 그쵸. 어차피 마감할 때는 웬만하면 수업을 휴강하는데 우연찮게 또 그렇게 맞은 것 같아. 저는 다음 주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연찮게 그렇게 잘 맞아가지고 불행 중 다행이고 그렇게 됐고 그래서 이 수업도 다음 주 이번 과제죠. 이번 과제까지 해서 마감을 칠 거예요. 마감은 레디 파일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가 하나씩 다 확인할 거니까 레디 파일로 제출하시고요. 오늘 수업 나가는 거 포함해서 레디 파일을 제출하시면 돼요. 근데 오늘 진도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스크린샷을 해서 올리고 그 다음에 레디 파일을 같이 올리시면 되는데 레디 파일은 혹시나 2024로 작업하시는 학생 있나요 지금? 2024가 뜨기 시작해가지고 그걸로 업그레이드를 한 친구는 없죠? 2023으로 작업하세요. 그래서 저도 아직 업그레이드 안 했으니까 그래서 2024로 해서 내시면 제가 확인이 안 돼. 그래서 2023으로 해서 RVT를 같이 제출하시면 돼요. 오늘까지 수업하면 모델링은 끝이에요. 모델링에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론 어드밴스 과정은 빼고 베이직한 것만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마감 칠 거고요. 다음 주 수업은 제가 아마 여기 화면에다가 띄워놓을 거예요. 무언가 띄워놓으면 여러분들이 제가 순서 이야기한 거 있었죠? 뭐 레벨부터 시작해서 그리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 모델링을 하시면 돼요.
퀴즈라고 명명은 하지만 점수에는 포함이 되지 않고 가산점도 없고 감점도 없어요. 대신에 모델링을 지금 끝내면 아마 다음부터는 모델링을 할 일이 없어. 모델링을 할 일이 없어서 모델링 그냥 지금까지 했던 거를 다 포함해서 한번 해본다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 제가 시간은 2시간 반 줄 거예요. 2시간 반이면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양으로 할 거고 그렇게 해서 그날 다음 주에 여기에서 하고 여기에서 카페에 올리고 가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왜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하냐면 여러분들 뭐 엿먹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온 거를 얼마나 잘 해왔나? 또는 체득화했나? 그러한 부분들 체크하는 거고 다음 주 수업 시간에 모델을 만들 때 완전 오픈북이고요. 뭐 구글링을 해도 되고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서 해도 상관없어. 근데 2시간 반 동안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하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그리고 그때 그날은 질문은 받지 않을 거예요. 그날 질문은 받지 않고 옆에 있는 친구들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모델링을 싹 다 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서 제출하면 돼요. 아마 제 기억에는 5층짜리 건물일 가능성이 크고요.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그냥 상가주택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문제 없어요. 그 말인즉슨 모델링 자체를 생각하면 별로 할 게 없을 거예요. 아마. 상가 자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른 거 없죠? 혹시나 자신의 파일 자체 확장 저명이 RT로 저장되는 친구 있나요? 없나요? 응. RT로 저장이 됐단 말은 그거는 템플릿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템플릿을 열어서 만들기 시작해서 그래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템플릿으로 해려나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회사 가시면 아마 템플릿 도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템플릿 파일을 나눠 줬을 때 템플릿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템플릿 파일이 열려요. 그러면 그 템플릿 파일을 어떻게 웨비 파일로 저장을 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100% 오케이. 100% 여러분들이 템플릿 파일을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여기에다 모델링이나 그런 거 다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세이브 에즈를 하게 되면 이게 안 돼. 프로젝트로 저장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냥 끄고 여러분들이 템플릿 파일로 저장을 했으니까 여기에서 템플릿 파일을 내가 만든 파일로 뭐 데스크탑이나 뭐 어찌됐든가 무언가로 클릭을 해서 RT를 열어야 돼. 연 다음에 이거를 프로젝트로 새롭게 열면 열릴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열어서 프로젝트로 새롭게 만들면 이전에 만들었던 모델링이 그대로 떠요. 그러고 나서 파일로 들어가서 세이브 에즈 누르게 되면 여기에 프로젝트로 세이브가 가능하니까 우선은 지금 상태에서는 확정자가 RT로 저장된 친구가 없다고 하니까 네, 그번 부분들은 RT로 저장된 친구들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오케이. 어찌됐든 우선 볼게요.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오늘은 요거 보시게 되면 오늘 진도 나갈 거는 여러분들이 요 리듬템만 생각해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거 처음 보는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요 커튼 시스템 전까지는 다 한 번씩은 눌러봤어야 돼. 당연히. 그리고 여기도 최소한 1개 또는 2개는 눌러봤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여기는 아직이고 여기는 이제 다른 내용이고 오프닝도 최소한 딴 건 몰라도 샤프트는 눌러봤어야 돼.
그쵸? 과제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데이터, 요 레벨하고 그리드는 여러분들이 100% 눌러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진도는 요거 커튼월에 관련된 거 하면 여기 요 두 가지는 모델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긴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모델링은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커튼 시스템이 있고 여기에 보시게 되면 아이고 월을 했을 때 여기에 커튼월이라고 또 떠요. 커튼월이라고. 그래서 이게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오늘은 월에 대한 내용들, 나머지 부분들 여기 커튼 월하고 스택 월이라고 하는 거 요거 두 개 하고요. 그리고 뭐 각가지 것들 그렇게 하고 마무리 지을 거예요. 오전반 친구들은 모델링이 많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좀 오래 걸렸어. 다 질문 하나하나씩 다 받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오후반 친구들은 몇 명을 제외하고는 아마 관심들이 있었을 테니까 기억이 많이 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억이 안 나면 지금 다 물어보고 다 해결하고 넘어가야 돼요. 어찌됐든 간 넘어갈게요. 자, 월을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패밀리 자체는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컴포넌트 패밀리가 있고 시스템 패밀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컴포넌트 패밀리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가구라고 생각하면 돼요. CM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컴포넌트 패밀리 넣을 수 있고 넣는다는 말은 결국엔 로드를 할 수 있고 에디팅도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시스템 패밀리는 랩인만 깔면 무조건 깔리는 거예요. 즉 여기에 있는 월이나 도어나 윈도우나 뭐 이러한 것들 다 시스템 패밀리입니다. 나는 월을 도어라고 바꾸고 싶다라고 해서 바꿀 수가 없어요. 그쵸? 또는 도어를 윈도우라고 바꾸고 싶은데 바꿀 수가 없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걸 다 시스템 패밀리라고 하고 이거는 에딧이 불가능하다. 그 정도는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개 다 어떠한 것이든 타입 자체는 에디팅이 가능하다 정도는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오늘 이야기할 거는 월 패밀리에 관련된 건데 월 패밀리라고 하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시스템 패밀리입니다. 그래서 에디팅이 안 되고 여러분들이 레빗을 까면 무조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타입으로 만들게 되면 여러분들이 에디팅이 가능한 거 아실 거고 커스터마이징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당연히 아셔야 돼요. 에디 타입으로 들어가셔서 듀플리케이트해서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그거는 당연히 기억하셔야 되고요. 여기에서 좀 전에 얼핏 말씀드렸지만 월이라고 하는 게 세 가지로 분류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만드신 거는 베이직 월에 관련된 거고요. 오늘 제가 얘기할 두 가지는 스택 월하고 커튼 월이에요. 스택 월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스택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봤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건축에서 많이 쓰는 말이죠. 무지개떡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층층이 쌓이는 거예요. 똥같이. 네. 어찌됐든 간.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 개 이상의 베이직 월을 한 평면에 계속적으로 쌓아나갈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수직적으로 쌓아나가는 거지 수평적으로 쌓아나가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노출로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브리브로 한다고 하면 요거 자체는 스테버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똑같은 월을 할 때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스테버리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무지개 똑같이 되어 있는 걸 스택월이라고 하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레이어링 되어 있는 월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 때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그려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나는 두 개로 나누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컨스트레인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두 개로 똑같이 얻는 방식으로 하면 저거 만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만드는 것보다는 요 아예 무지개떡 하나를 타입으로 하나 묶어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잘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지금 보면 돼요.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스텝 1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타입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2개짜리로 그렸는데 3개, 4개가 돼도 상관없어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요. 커튼 월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이 재질 자체를 유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윈도우에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말 그대로 커튼 월이기 때문에 벽으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월에 커튼 월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3가지로 나와 있다 정도로 아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과 요거 2개 할 거예요. 베이직 월 자체의 타입을 커스터마이즈 하는 방식은 여러분들이 어차피 아시는 거고, 오늘 이제 스택월을 할 텐데, 스택월이라고 하는 거는 전제 조건이 무지개떡처럼 쌓으려고 하는 2개, 3개 자체가 기본적으로 베이직 월에 꼭 있어야 돼. 그래서 그거를 2개, 3개로 수평적으로 조합한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한번 볼게요. 여기에 프로젝트 브라우저에서 패밀리를 보시고 여기에서 월을 한번 보시게 되면 베이직 월이 있고 커튼 월이 있고 스텝 월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만든 것들은 다 베이직 월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디플리케이트해서 만들지는 않았지만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 스택 월 기본적으로 시스템적으로 하나 들어가 있을 거예요. 블럭 위에 브릭이 있는 이거를 오른쪽 클릭해서 보시게 되면 타입 프로퍼티라고 있죠. 요거는 굳이 하나 만들어서 에디 타입으로 안 들어가셔도 에디 타입 창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시면 보시면 시스템 패밀리 스텝 월이라고 하는 거 속 안에 익스테리어 블라블라블라 타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뷰를 보시면 이 밑에 요만큼이 블럭으로 메탈 스터드에 있는 거, 위에 브릭이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스트럭처를 클릭해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2개가 이렇게 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샘플 하이트 이 왼쪽에 나와 있는 건 6000이잖아요. 그쵸? 만약에 여러분들이 4800짜리로 한다고 하면 그냥 여기다가 4800짜리로 이렇게 해서 한번 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거는 그냥 우연찮게 여기 스트럭처가 똑같은 거긴 한데 제가 요거를 듀플리케이트 하겠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오른쪽 클릭하시면 여기에 듀플리케이트라고 있죠. 그래서 하나 만들어서 제가 이름만 바꿔볼게요. 이거를 없애면 안 되니까. 네, 어찌됐든 간 이런 타입이 있어요. 이런 타입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에디트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여기에 1번, 2번이 뭔지 여러분들이 왼쪽에 빨간색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네임에 클릭해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이 뭐라 해야지 베이직 월이 쭉 떠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그냥 선택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거에다가 이거는 파운데이션이고 저는 그냥 한 4개짜리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여기에 인서트 넣으셔가지고 그 밑에 요것도 있고요. 아 이거 똑같은 거네. 아 비슷한 거구나. 똑같은 거네. 이거고요. 뭐 그 다음에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볼게요. 어찌됐든 간 저는 스테머를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스태킹을 하기 전에는 베이직 월로 이미 이러한 것들을 다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왼쪽에 하이트를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4번 밑에 파운데이션부터 시작해서 이 900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700은 절대 변하지 않고요.
이 맨 위에 있는 높이 값이 여러분들이 얼마의 높이 값을 주느냐에 따라서 지가 알아서 변하는 값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를 나는 변화시키고 싶은데 그러면 요거를 클릭하시고 왼쪽 밑에를 보시면 variable이라고 있죠. 요거를 바꿔주시면 요게 변하게 되는 거고 이 1번, 3번, 4번은 무조건 900으로 맞춰지는 겁니다. 즉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4200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 1번, 3번, 4번은 900으로 무조건 맞춰지고요. 2700을 뺀 1500, 2번은 당연히 1500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4800으로 바꾼다고 치면 요게 2100이 되겠죠? 그쵸? 그런 식으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는 2번과 3번은 베리어블로 놓고 싶은데 라고 하면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샘플 하이트 자체가 정해져 있지 않은데 두 개를 내 멋대로 하라고 하는 말은 얘가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만 베리어블로 가능하고요. 나머지는 픽스로 놔둬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그러고 나서 여기에 이제 보시게 되면 제가 만약에 이렇게 베이직 월 자체를 코어의 두께가 다르게 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예를 들어서 바깥쪽 면에서 보는 것과 안쪽 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깔끔하게 맞질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스티킹을 하실 때 요 베이직 월을 만드실 때는 두께 값을 다 맞춰 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런 거를 다 생각하셔서.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나는 맞출 수가 없다라고 하시면 기본적으로 코어 센터 라인이든 로케이션 라인은 제가 따로 얘기 안 해도 되죠. 아니면 코어 페이스를 익스테리어나 인테리어에 붙이시는 게 조금 더 나아요. 그러니까 코어 자체가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요거를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요게 코어겠죠. 요게 코어고요. 요게 코어일 거고요. 그리고 요게 코어일 거고 요거 자체가 그냥 코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코어 익스테리어 라인을 맞춰달라고 하니까 요 라인에 쭉 맞춘 거죠. 그쵸? 그래서 이 마감 두께 때문에 이제 이런 흔히 이야기하는 찐따가 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찐따를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베이직 월에 들어가셔서 이 이름으로 된 거 자체를 에디팅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서는 에디팅이 안 돼요. 그래서 뭐 어찌됐든 간 이거를 뭐 레이어를 바꾸고 밑으로 아래로 밑으로 아래로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보통 이렇게 잘 안 맞게 되면 코어 페이스 인테리어를 하거나 아니면 코어 센터 라인에 보통 맞춰요. 그리고 나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움직이는데 어찌됐든 간 그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이니까 그렇게 해놓고 옵셋 자체는 뭐 여기에서 마이너스로 50을 뒤로 미룬다거나 그러면 이렇게 뒤로 밀리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하시면 되고 플립 자체는 제가 여러 가지 할 때 스페이스바처럼 쓰면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한 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아실 거라고 판단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쪽과 바깥쪽이 바뀌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서 오케이 누르시면 그냥 끝나요. 그래서 스테벌이 하나 만들어졌을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만드시고 요거를 그 다음에 쭉 밑으로 내려서 요걸로 이렇게 바꾸시면 3D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아예 나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다 만들었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들어. 또는 이 벽에 요거죠. 요거 이거를 다 깨부시고 싶다라고 하시면 요거를 선택하신 이후에 오른쪽을 클릭하시면 여기에 브레이크업이라고 있어요. 브레이크업. 요거를 깨부시면 요 각각의 것들을 하나하나 다 따로따로 설정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하나를 브레이크업 함께 되면요. 다시 합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브레이크업을 하시면 다시 합치지를 못한다는 거를 이해하시고 잘 하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해봐 빨리. 그래. 그거를 플립해야 돼. 진짜 맞아. 이거 지금 맞추면 저는 경이 제가 그거 안 주면 그때 플립 어떻게 하고? 오케이? 왜? 아 졸려? 그럼 어떡하지? 아니야 화장실 여기서 춤출래? 잠이라도 깨면서 춤이라도 춰. 괜찮아. 큰 문제 없지? 큰 문제 없죠? 오전반 친구들은 여기서부터 마시기 시작해. 다 까먹었대. 어느 순간 눈빛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더라고. 오전반 친구들. 이제는 골은 했잖아. 원래 정확하게는 이게 원래 이렇게 해야 시공이가 동시대로 보기엔 안 예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베이스 월 자체를 다 두께값을 머릿속에 이렇게 해놔서 에디팅을 해야지. 그건 무슨 싫어? 아니야 모르는 건 아니잖아. 하는 방법이. 노가다. 그렇지. 그러니까 마감 두께값이나 그런 거를 다 머릿속에 가지고 모델링을 해야 돼. 실제로. 원래는 삐꾸가 안 나야지 정상이지. 근데 제가 지금 상태에서는 그냥 기본값으로 내가 다 모르니까 그냥 삐꾸가 나고 한번 연습 삼아 해보라고 그냥 삐꾸를 낸 거예요. 그냥 벤치를 안 보면 되지. 금요일 날? 네, 맞아요. 그냥 아까 여쭤봤던 게 뭐지? 장난 찍자. 못 찾을 수가 없지. 여기서 빨간색으로 뜰 텐데. 다 빨갛고? 다 빨갈 수는 없을 텐데. 제가 레디 파일을 보고 얘기할게요. 지금 과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레디 파일을 제출하면 제가 그거를 보고 알려줄게요. 다 빨간색으로 나올 수가 절대 없어. 절대 없어. 어찌됐든 간에.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쭉 한번 볼게요. 짜잔. 자, 보겠습니다. 자, 이제 커트너를 넣을 건데, 커트너로 넘어갈게요. 커트너를 넣을 건데, 여기에 커튼 시스템이 있는데, 이 커튼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매싱부터 시작할 때 얘기야. 그런데 지금 매싱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커트너를 집어넣을 때는 월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프로퍼티에서 이렇게 커튼 월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보시게 되면 커튼홀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커튼홀이 있을 거고 그 다음 거 익스테리어 글레이징이 있는데 이거는 재질만 거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밑에 스토어 프런트가 있는데 스토어 프런트는 뭐냐면 두 개로 따로 띄어내면 스토어 상점의 프런트 앞부분처럼 생겼다라고 이해하셔도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토어 프런트를 요걸로 먼저 이야기할게요. 스토어 프런트로 먼저 이렇게 하고요.
월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컨스트레인이나 여러 가지 것들은 다 월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클릭 하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할 때는 스토어 프런트를 쓸 일이 많아요. 유선형이나 비정형적인 거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 하에 박스 형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이거를 한번 에디 타입으로 한번 볼게요. 보시게 되면 잠시만요. 이거를 이렇게 옆으로 빼놓는 게 낫겠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보시게 되면 펑션 자체는 익스테리어고요. 커튼 패널 자체는 글레이드, 그러니까 뚫려서 보이는 유리창이고요. 그리고 조인 컨디션 자체는 버티컬 그리드, 수직 그리드가 이어져 있게 보이게 만드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고요. 버티컬 그리드 자체는 맥시멈 스페이싱이 1524고 픽스드 디스턴스가 2400이에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게 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한번 만들어 볼게요. 스토어 프론트로 2로 해서 요거 자체를 이렇게 바꾸시면 바꿀 수가 있어요. 픽스드 디스턴스는 밑에 있으니까 우선 빼고요. 픽스드 넘버를 하실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픽스드 넘버는 몇 개로 디바이드 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고요. 맥시멈 스페이싱은 여러분들이 요거를 몇으로 나누든 간에 스테어랑 똑같아요. 최대 스페이싱 자체를 1524로 자르되 동일한 간격으로 쭉 자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몇 개가 생길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그린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호리존탈 그리드 자체는 2400으로 무조건 맞춰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2400, 여기가 2400, 여기가 2400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토어 프런트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찍었던 엔드점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엔드점으로 이렇게 두 번 클릭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게 무조건 첫 번째 엔드점에서부터 시작해서 2400에 맞춰져서 올라가게 되고 여기는 첫 번째에서 무조건 1524로 잘려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미니멈 스페이스를 1524로 만들었고요. 그러면 이게 아마 바뀔 겁니다. 안 바뀌네요. 1500, 1600으로 1800으로 할까요? 어플라이를 해볼게요. A도 안 바뀌네. 그러면 맥시멈 스페이스를 1524였으니까 1200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최대 스페이싱 자체가 1200이니까 왜 안 바뀌죠? 아이, 당연히 안 바뀌죠. 네, 이걸 스토어 프론트 2로 바꿨으니까 그쵸? 이렇게 하시게 되면 제가 이거를 1524였죠 원래 이랬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거를 1200으로 바꾸게 되면 조금 더 촘촘해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여기 요거는 나머지가 생기지 않는데 왜냐하면 1200보다 크지 않게 디바이드 되는 거니까 이거는 2400은 무조건 맞춰달라고 한 거니까 밑에서부터 2400씩 잘려서 여기가 애매하게 남는 거예요. 애매하게 남는 게 싫으면 이거를 맥시멈 스페이싱이나 미니멈 스페이싱으로 바꾸면 되겠죠. 1400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1400보다 무조건 넓게 잘리는 걸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토어 프론트로 되어 있으면 기본적으로 물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편하고요. 이렇게 보게 되면 인테리어 타입이라고 되어 있고 보더 1번, 2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한번 볼게요. 요거 자체를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30 스퀘어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어플라이를 하게 되면 여기 요거 지금 바뀐 거 보이시나요? 이 소감 거? 보더 타입 자체는 보더 1번이 내가 첫 번째 눌렀던 클릭한 요 지점을 보더 1이라고 하고요. 요게 보더 2고요. 보더 1과 보더 2 사이를 전부 다 인테리어 타입이라고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거나 바꿔보시면 바뀌어요. 뭐 요런 걸로 동그라미로 바꾸면 여기가 바뀌었을 거예요. 지금 여기가 바뀌었나? 아이씨. 여기가 바뀌었네요. 그쵸? 여기가 바뀌었고 이쪽은 안 바뀌었고요. 그쵸? 이러한 식으로
기본적으로 물련을 따로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바꾸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스토어 프론트를 많이 쓰실 거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 다음에 커튼홀로 한번 바꿔볼게요. 제가 커튼홀로 이렇게 하시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가 커튼홀 신경 쓰지 말고 오프닝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하라고 했죠. 그냥 이렇게 하시게 되면 아마 100% 이렇게 뜨실 겁니다.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월 자체가 오버랩 되어 있다. 그쵸? 무시하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요 커튼홀 하나만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에디타임 누르시게 되면 여기에 automatically embed라고 되어 있어요. embed란 말이 내가 그 위에다가 하이라이트 되게 오버래핑을 하면 원래 있던 거를 없애고 그냥 그걸로 바꿔주세요라는 말이에요. replace를 하겠다. 그래서 apply를 하고 OK를 누르면 이렇게 바뀌어요. 내가 클릭한 대로 그냥 바뀝니다. 그래서 월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노스니까, 그죠? 북쪽이니까 제가 북쪽 면으로 한번 볼게요. 어떤 게 다른지, 이렇게 볼게요. 여러분들이 저는 그냥 스토어 프론트를 보통 많이 써요. 왜냐하면 비정형이 아니라고 하면, 제가 그리드를 이렇게 일정하게 안 나누고, 이 왼쪽은 조금 얇게, 그리고 이 가운데는 크게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절대 스토어 프론트는 못 써요. 그래서 그럴 때 커튼홀로 쓰는 거고요. 커튼홀로 집어넣게 되면 여기에 그리드랑 물련이 같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설정을 다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균일하게 넣을 때는 스토어 프론트를 쓰시는 게 조금 더 편할 수 있어요. 오케이? 여기까지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한번 해보죠. 역시 저기 뭐지? 봄이 다가오니까 조금 푸드코머가 오죠. 식곤증도 오고 야외 수업했으면 좋겠는데. 오! 근데 야외 수업은 어떻게 해? 컴퓨터인데. 그게 문제야. 그래서 제가 야외 수업 느낌 나게 문 열어줄게요. 겁나서 사악하지 마. 방법이 없어. 저도 야외 수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뭐라고? 정민스? 뭐라고? 어? 누가?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쓰면 돼. 어렵지 않죠? 월이랑 똑같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타입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씩 시간 줄 테니까 커튼화까지 집어 넣어봐요. 다음에 그리드를 넣을 거니까. 응? 어디 문제가 생겼나? 잠깐만. 응. 어디가 문제가 생겼어? 아, 그거 왜 그러지? 여기도 아닌데. 말이 있어, 말이. 찾고 있었어요.
우리도 아니고. 태교 머리가. 아닌데? 이태교 어디라서 그런 게 아닌 것 같아. 이거 왜 그러지? 나 그리는 거 몰라. 소리. 똑같아. 이거 사진 찍고 제가 EBS 때 한번 이거 별로 나도 모르겠어. 너 다른 게 아니지. 오케이. 근데 여기는 또 괜찮잖아. 아 이거는 다른 격이구나. 이거는 모르겠어. 지우고 마셔라. 오케이. 됐죠? 저 오른쪽. 그쪽 괜찮아? 아 거기. 오케이. 되죠? 종이가 오른쪽이 안 생길 거. 됐죠? 자 그럼 볼게요. 자, 됐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이게 지금 제가 북쪽 방향에다 넣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여기에다가 그리드를 맞춰서 넣으려면 북쪽 방향에서 보는 게 조금 더 편하겠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북쪽 아씨 어디야? 이렇게 보면 모르겠는데 잠깐만. 요거 그쵸? 요게 커튼월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그리드를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여기 보시면 돼요. 리본 탭에 그리드라고 되어 있죠. 그리드를 클릭해서 잠깐만요. 이거를 6,000으로 바꿀게요. 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낫겠죠. 그래서 커튼 그리드를 이제 치면 됩니다. 아주 쉬워요. 그냥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에 뭐 블라블라 나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다 그냥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통 하시죠. 왼쪽 그러니까 수직바를 클릭하시면 수평바를 만들 수 있고요. 수평바를 갖다 대시면 수직바가 생겨요. 제가 언제나 얘기했지만 레빗은 그냥 기본적으로 개수만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하시는 게 편해요. 여기에다가 제가 3개를 만들고요. 3개를 그냥 대충 만들게요. 그리고 여기로 한 5개 만든다고 생각해 볼게요. 4개, 5개 넣을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움직이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위로 한 500 띄우고요. 요거 한 500으로 띄우고요. 그리고 이 사이를 전부 다 균등하게 바꾸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그냥 쓰시면 돼요. 이렇게 빼서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그냥 500으로 놓고요. 그리고 이거를 500으로 놓고요. 그리고 DI로 요거 요렇게 하고 EQ로 요렇게 맞추면 그냥 그리드 그리기 쉽죠? 그래서 요렇게 그냥 그리드만 그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리드를 그렸다고 한다면 이게
물리언이 아니에요. 요거 자체가. 그냥 내가 이렇게 나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 자체를 하나하나씩 패널링을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요렇게 잘 갖다 대는 게 아니라 그냥 대충 갖다 대고 언제나 얘기했지만 탭 눌러서 요렇게 갖다 대시면 요게 선택이 될 거예요. 그런데 요거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거 글레이즈드라고 되어 있죠. 시스템 패널. 근데 나는 이거 솔리드로 바꾸고 싶다. 클릭하시면 그냥 솔리드 들어와 있어요. 로딩할 필요 없습니다. 솔리드로 그냥 바꾸시게 되면 요렇게 솔리드로 바뀌고요. 요렇게 하나하나씩 다 클릭하기 힘들잖아. 그쵸? 선택하시고 요거를 오른쪽 클릭하시면 잠시만요. 선택하시고 오른쪽 누르시면 이게 패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셀렉트 패널 자체를 어떻게 선택을 할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수평 방향 그리드에 맞춰서 셀렉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클릭하시면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다 셀렉이 되고 이거 자체를 그냥 이렇게 바꾸시면 다 바뀌어요. 뭐 이런 식으로 바꾸시면 되고요. 뭐 어찌 됐든 이것도 뭐 하나하나씩 선택하셔서 이거를 수, 수직 방향으로 선택하고 싶으면 선택하셔서 이렇게 바꾸시면 그냥 편안하게 바뀝니다. 어찌됐든 간 이렇게 다 바꿨어요. 나는 디자인을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그리드도 다 하고 매트리얼도 다 바꿨어요. 그러면 이 그리드에 맞춰서 제가 그냥 물리언만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커튼 그리드 옆에 보시면 물리언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놀스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물리언을 클릭하시면 그리드 라인이 있고 그리드 라인 세그먼트가 있고 이 오른쪽 거는 얘기 안 할게요. 우선은 자 그리드 라인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넣은 그리드 전체에 이렇게 물리언이 들어가요. 그리고 세그먼트라는 거는 인터섹션 라인 자체의 모든 것들을 다 세그먼트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하나만 넣고 싶던가, 이렇게 넣고 싶던가, 그쵸?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요거 두 개를 쓸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이 오른쪽에 보시면 올 그리드 라인에 다 넣겠다라는 게 떠요. 놓고 그냥 클릭하시면 다 들어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야 요거를 선택하시고 에디 타입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조인 컨디션 자체가 디파인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디파인 되어 있는 보통은 버티컬로 컨티뉴어스가 돼요. 즉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수직적인 바로 다 이어져 있고요. 수평이 다 끊어져 있어. 보시게 되면. 근데 나는 디자인 자체를 수평에 다 맞추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만 선택을 하시면 여기 양쪽 끝에 터글이 보여요. 이렇게 매듭 모양처럼. 그쵸? 요거를 클릭하시면 옆에랑 이어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나는 이 라인 전체를 다 잊고 싶은데 라고 하시면 아까 했던 것처럼 셀렉트 물리언을 해서 수평 방향으로 그리드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선택을 하게 되면 이 안쪽 것만 선택이 되니까 여기에서 요만큼 마이너스 해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위에 make continuous라고 있어요. 이거를 일직선으로 먼저 만들어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이어져요. 이거를 다 끊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거를 다시 셀렉트 물리언으로 프레젠트 그리드로 해서 이거 자체를 이렇게 빼서 요 위에 모든 조인에 다 끊어달라라고 하시면 다 끊기고 수직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어떠한 조인을 먼저 살릴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됐나요? 네. 그래서 지금 한번 해보세요. 한 번씩 해보세요. 빠르구만, 빨라.
푸드 코너 오지. 잠도 오고. 얘를 클릭하는 거야. 어디서부터 여기를 클릭하는 거야?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인면에서 봐요. 이쪽에는 오른쪽은 이제 헷갈리지. 여기서 북쪽 방향인데 이걸로 다 가려서. 응. 빼도 돼요. 그리고 나서 기다리고 작업을 하면 나가서 오케이. 감사할 게 없어.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뒤에서 발견했는데. 클릭을 먼저 하는 거죠. 이 주변을 생각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스카운 방향은 이제 오른쪽 클릭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아니지 솔리드로 바꿔야 돼. 글레이스로 들어있으니까 시스템 패널 자체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아니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거 자체를 선택하고 지금 하나하나씩 선택해서 응. 그러면 이게 괜찮죠? 다 했으면 핸드폰 좀 보고 있어. 유채노동에는 이렇게 됐나요? 적당하게 할 수 있겠죠? 잘할 필요 없잖아 지금. 과제 가서 잘하면 되잖아. 지금 잘할 필요 없어. 과제를 하다 보면 또 문제가 생길 거야. 언제나 그렇지만.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커튼홀을 만드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커튼홀 자체는 스토어 프론트 하나랑 커튼홀로 되어 있는 지금 그리드를 새로 만들어서 하는 거 각각 하나씩 넣으시면 돼요. 오케이? 여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제가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과제를 헷갈릴까 봐. 그냥 CW라고 쓸게요. 그래서 각각 하나씩 만들어서 넣으시면 되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그 다음으로 볼게요. 자, 확실히 5반 친구들이 훨씬 빠르네. 너무 빨리 끝나겠는데. 오, 살짝 오전반 친구들은 지금 오늘 수업 자체를 2시간을 넘게 했어요. 물론 중간에 10분 쉬긴 했지만 2시간 넘게 했는데 오빠는 1시간밖에 안 걸리네. 어떻게 해야 되지? 우선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하시게 되면 누군가 질문을 했었어 저한테. 근데 제가 누가 질문했는지 몰라가지고 그리고 컴포넌트로 제가 막 집어넣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거 아니야. 그쵸? 미친 듯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만 따로 띄어서 보고 싶고 뭐 하이드 하고 싶고 뭐 그러고 싶은데 제가 그 부분에서 따로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쵸? 그거를 이야기하지 않은 이유 자체가 몇 가지를 같이 이야기하려고 따로 이야기를 안 했는데 기본적으로 하이드와 언하이드 하이드에 있어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어, 스펠링 이상한데. 템포러리 일시적인 게 있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상시적인 하이드가 있어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안경 표시고요. 전국 표시예요. 자, 지금 상태에서 눈 씻고 찾아보세요. 안경이 어디 있나? 전국 표시가 어디 있나? 자, 볼게요. 자, 이거 하나만 클릭한 상태에서 디스플레이 바를 볼게요. 디스플레이 바를 보면 여기에 안경 표시가 있죠? 안경 표시가 있어요. 어디인가 있어. 지금 내 마우스를 잘 따라와. 그리고 이렇게 클릭하시게 되면 아이솔레이 카테고리가 있고요. 하이드가 있고 그리고 요 엘리먼트 하나만 아이솔레이트 하는 게 있고 요 하나만 하이드 하는 게 있어. 하나씩 보여줄게요. 아이솔레이트 한다는 말은 내가 선택한 패밀리나 카테고리를 빼고 나머지를 그것만 남기고 나머지 다 지워달라는 얘기야. 하이드 해달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지워지죠. 그쵸?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막 모델링을 했어. 열심히 모델링을 했어요. 왜 안 나타나죠? 그쵸. 커튼월이라서 안 나타나는군요. 어찌됐든 간 모델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리셋을 바로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요거를 하나 클릭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하이드 하겠다 그러면 병만 지워지고 나머지는 다 살아남고요. 그리고 다시 해주고 싶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다 하면 리셋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요거를 클릭하고 그 밑에 아이솔레이트 엘레멘트로 하면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만 아이솔레이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쭉 선택한 다음에 요거를 하이드 엘레멘트로 하게 되면 요거 내가 선택한 것만
하이드하고 나머지는 살아남고. 그리고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으면 여기에서 리셋을 하시면 돼요. 실제적으로 아예 하이드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잠깐 내가 모델링을 바꿀 때만 하이드를 하는 거고요. 나는 이 뷰에서 완전히 다 없애버리고 싶을 수 있잖아. 그쵸? 그럴 때 쓰는 게 요거예요. 정구예요. 그런데 여기 디스플레이 바에 있는 거는 리딜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constraint, reveal constraint이랑 마찬가지로 하이드 했던 거를 킬 때 쓰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하나 선택하고 이 위에를 보시게 되면 여기에 정구 모양이 있어요. 그렇죠? 리븐 탭에 그거를 이렇게 보시면 똑같습니다. 하이드를 엘레멘트 할 거냐 아니면 카테고리로 할 거냐 아니면 필터에 의해서 할 거냐. 카테고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지워져요. 그렇죠? 요 벽에 관련된 건 다 없어지는 건데 이거는 템포러리가 아니기 때문에 키고 싶으면 여기 밑에 안경 옆에 있는 리빌 히든 엘레멘트라는 게 있고 요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요 뷰에서 하이드 시킨 거기 때문에 이렇게 클릭하고 위에 언하이드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다시 켜져요. 그래서 그러면 그 말인즉슨 만약에 제가 여기에다가 섹션을 그린다고 칠게요. 태그를 눌렀네. 섹션. 이렇게 쳤어요. 요 섹션 뷰에서 기본적으로 1층 있고요. 2층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도면을 생각하게 되면 1층만 표현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요거를 템포러리로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내가 모델링을 할 때만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1층에는 남겨놓고 2층에는 내가 요거를 지우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여기에서 하이드 엘리멘트로 이렇게 하이드 시키셔야 돼요. 짠, 짠. 모델링에 영향은 주지 않으면서 실제적으로 지울 때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확 와닿지 않을 때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디스플레이 여기 드로잉 시트를 만들 때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긴 할 텐데 기본적으로 어찌됐든 간 일시적으로 모델링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안경을 찾으시는 게 좀 낫고요. 그 다음에 도면 정리하실 때는 정구 모양을 찾는 게 조금 더 편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워가시면서 모델링 바꾸시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다른 방식 중에 하나가 나는 여기에서 요것만 잘라서 보고 싶을 수 있잖아. 그쵸? 요 부분만 또는 요렇게 섹션 친 부분만 잘라서 보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쓰는 게 섹션 박스라는 게 있어요. 섹션 박스는 뭐냐면 요렇게 3D 뷰에서 프로퍼티에서 쭉 밑으로 내리게 되면 익스텐치에 여기에 섹션 박스라는 게 있어요. 한번 보시면 그거를 클릭을 한번 해보게 되면 이렇게 박스가 생겨요. 박스가 생기고요. 요거를 클릭해서 이렇게 당기고 이렇게 하면 내가 요렇게 이쪽 화살표 안 보이네.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꿀 수 있어.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제 요 섹션 박스를 지울 거 아니야. 여기에서 다시 섹션 박스를 언체크하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이러한 식으로. 그래서 요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섹션 박스를 하신 다음에 요 섹션 박스를 하이드 시키셔야 돼요. 하이드를 시키고 요 뷰를 이름을 바꿔서 저장을 하시고 다시 3D를 누르시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요거는 요걸로 요 이름으로 저장이 된 거. 되셨나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만들어 놓은 1층, 2층 요 섹션에 관련된 요거를 섹션 박스를 통해서 보고 싶다. 그럴 수 있잖아. 그쵸? 여기에서 뷰 박스를
오른쪽을 클릭하시면요. Orient to View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뷰를 통해서 3D로 보여달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플로어 플랜 뭐 1층, 2층 남고 뭐 섹션 남는데 플로어 플랜을 우선 하나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떠. 그러면 이게 1층 아닌가? 라고 생각은 들지만 요거 자체가 네이밍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놨으니까 어찌됐든가 요거 자체를 여기에 모서리로 이렇게 보게 되면 1층의 섹션 박스로 이렇게 보입니다. 됐나요? 그리고 나서 이거 자체를 똑같이 이름을 바꿔서 저장하고 다시 3D로 넘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똑같이 보여요. 그리고 요거를 2층도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 2층으로 이렇게 바꾸시고 이렇게 보시고 요거 자체를 EH 요걸로 하이드 시켜서 이렇게 보시면 요거 자체도 2층에 대한 섹션만 이렇게 남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를 다시 이름만 이렇게 바꾸셔서 그 다음에 다시 3D로 하시면 또 다시 여기에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다시 뭐 예를 들어서 오리엔트 뷰로 나는 섹션만 보고 싶어. 내가 지금 잘라놓은 섹션. 이렇게 자르시면 요 섹션이 보이죠? 요거를 여기에 있는 모서리로 엑손으로 이렇게 보시고 요거를 하이드 엘레멘트로 하시고 요거 자체를 쉐이드로 바꾸시면 여러분들이 잘라놓은 섹션으로 그대로 뜹니다. 그래서 ZF 누르시면 준투핏이니까 그리고 나서 이름 다시 바꾸시고 저장하시고 이런 형식으로 하시면 얼마든지 계속적으로 뭐라 그래야 되나 3D 엑소노를 계속적으로 자르실 수가 있어요. 편안하게.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놨는데 요거 자체에서 나는 인테리어뷰를 찍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섹션 박스로. 그러면 인테리어 나는 어느 부위인지 그냥 적당하게 이 부위 자를 거예요. 요렇게 하시고 선택만 해놓으시고 요 위에를 보시면 여기에 섹션 박스라고 있어요. 셀렉션 박스라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셀렉션 한 만큼 섹션 박스를 만들어 달란 말인데 단축키는 BX예요. BX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택한 걸 포함한 섹션 박스가 자동적으로 만들어지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상태에서 나는 요만큼 자를 건데 그러고 나서 EH로 이렇게 섹션 박스를 하이드 시킨 다음에 이것만 따로 저장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름을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3D로 다시 만들면 또 원래대로 돌아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모델링만 끝나 있으면 익스플로드를 만드시는 것도 엄청 편하게 만드실 수 있고요. 지금 한 것처럼. 그리고 나서 요 3D는 다 계속 저장이 되기 때문에 3D 뷰가 엄청나게 많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하시면서 모델링을 하시면 된다. 한 번씩 해보세요. PDF를 보시게 되면 다 있습니다. 아이솔레이트하고 하이드 하고요. 템포러리 하이드하고 템포러리 아이솔레이트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섹션 박스 있고 셀렉션 박스라는 게 있어요. 그 전부 다 한 번씩 해보도록 하세요. 제가 시간이 약간 드릴게요. 자꾸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네. 네, 부사님이 자꾸 가셨어요.
아이고 지금 차이 10%에 아이고 어디서부터? 그 상태에서는 안 나와요. 섹션 박스는 3D 뷰에서 보셔야 돼요. 여기에서 저기 있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왼쪽에. 아니 왼쪽에 여기 있잖아. 그렇지. 하고 어플라이를 누르면 나올 거야. 오케이. 응? 왜 또 왜? 뭐가 문제야? 잘 주죠? 오케이. 박스 숨기기 박스 클릭하고 리본 탭을 보면 전구 모양이 있어. 거기서 엘리멘트를 하면 없어지죠? 이게 지금 하이브 약간 이거를 치면 뭔가 어떤 학생들은 그냥 과제를 그냥 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름을 바꿔야지. 이렇게? 안 바꿨어. 이거 이거를 얘를 지우고 싶어. 그렇지. 그래야지 다시 쓰기를 하면 오케이. 교수님 박스를 지우고 싶으면 어떻게 박스 클릭하고 리본 탭에서 정보에서 파일드 엘리멘트. 그거 말고는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딜리트 하면 안 되지.
그리고 그걸 키고 싶으면 디스플레이에서 다시 정보해서 뿅뿅뿅뿅뿅. 우리는 3D 뷰를 저장해놓고 그 안에서 움직이면은 맨 처음에 저장한 상태에서 다시 열릴 수가 없어. 그뷰 방법. 원하인가? 그러니까 이름을 3D로 해놓은 상태에서 마구 바꿔놓으면 얘가 인식하기로는 3D 뷰라고 하는 걸로 계속 저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3D 뷰를 누른 걸로 얘가 다시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 네. 됐죠? 네. 하이브 빌려. 그거 하고 단축키로 EH 생각하면 돼. 손에 안 읽을 텐데 EH는 자주 쓰니까 EH는 그냥 외워놓으시는 게 조금 더 편할 거예요. 어찌됐든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했던 것들을 활용을 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간에 쉬었었는데 오전반은 여기까지 했거든요. 우선 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오늘 배운 거 그냥 머릿속으로 입력하세요. 뭐뭐가 있지? 집중력 너무 좋은데? 끝난다고 하니까 집중력이 그냥 막 올라가네? 스텝 1. 그 다음. 야, 보고 읽지 말고. 야, 이씨. 아이. 스텝 1. 스텝 1 기억나죠? 베이직 월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베이직 월을 고쳐놓은 상태에서 베이직 월을 조합하는 걸로만 스텝 1을 하시면 되고, 커튼월 하나 하기 이전에 스토어 프런트를 먼저 생각하셔야 되고 스토어 프런트랑 커튼월이랑 뭐가 다른지 생각해 보시고 커튼월로 먼저 만들었을 때 벽 두 개가 겹쳐진다 라고 하면 오토매티컬리 엠베드를 꼭 키셔야 되고 그쵸?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 그리드를 얹으시고 물리언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이드 언하이드 제가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섹션 박스랑 셀렉션 박스 두 개 다 얘기했어요. 기억 되죠? 네. 그래서 이번 주 과제는요. 여기 써있죠? 스텝월은 무조건 한 개 이상 무셔야 되고요. 커튼월은 스토어 프런트 하나, 커튼월 하나 집어 넣으셔야 되고 그리고 섹션 박스는 하나라고 하면 안 되고요. 이거는 제가 개수 제한 안 둘게요. 얼마든지 많이 만드셔서 내가 어디를 어떻게 잘라서 보여줄 건지 많이 만드세요. 왜냐하면 많이 만들어놔야지 나중에 도면집에 넣을 게 많을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요거는 각자 알아서 하시고 하이드와 언하이드가 얼마나 썼는지 안 썼는지 제가 체크할 필요는 없는 부분 같아요. 그거는 모델링하면서 자기가 편안한 방식대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번에 저기 뭐지? 스크린샷으로 올려야 될 거는 스택을 어떻게 했는지 하나 그리고 요 스토어 프런트 한 장, 요거 한 장, 섹션 박스 또는 셀렉션 박스는 얼마나 했는지 여러분들이 알아서 올리시고 여기에 플러스 RVT 파일을 올리시면 돼요. 오케이? 네. RVT 파일은 여러분들이 안 될 수 있어. 한 번에 다 안 올라갈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안 올라가지면 그거 분할 압축해서 올리시면 돼요. 분할 압축하셔서 올리시면 제가 분할 다 풀어서 알아서 볼게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다른 거 뭐 없죠? 그리고 다음 주에 퀴즈 아닌 퀴즈를 다 같이 하고 2시간 반 하고요. 그리고 제가 아마 저번 주에 못했던 수업을 아마 영상으로 대체할 건데 영상으로 아마 다음 주에 퀴즈를 보면 수업 진도 나가는 게 없으니까 과제할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섭섭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래 섭섭하잖아. 그래서 제가 저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영상 강의를 다음 주에 올려놓을게요. 그러면 다음 주에 영상을 듣고 그거에 대해서 과제를 하면 되는데 과제량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죠? 응.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못 반 친구들이 너무 빨라, 진도가. 어떻게 해야 되지? 천천히 해야 되겠어. 이거. 네,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다음 주에 볼게요.